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퍼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1년 제12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혜진 작가님의 목화맨션이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어떻게 봤냐면 정말 독특한 게 세입자와 뭐라 그러지? 세입자와 원래 집주인 그 관계를 다룬 거잖아요. 목화맨션이란 제목처럼 목화맨션에 새들어 살게 된 그 만옥, 순미와 만옥의 관계를 이제 순미가 세입자고요. 만옥이 집주인이죠. 그 두 중년 여성이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정 같기도 해요. 우정 같기도 하고 묘한 울림이 있는 이것도 현실적이기도 해요. 실제 우리는 누구나 다 뭐 월세든 전세든 살아본 경험이 있고 집주 이게 한국의 현실이지 않나. 부동산 뭐 집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소설이었다.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 소설이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불행을 많이 다루는 어떤 서사의 어떤 일부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맨션에 이제 자꾸 이제 비가 오면서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세입자 그죠? 비오죠. 나중에 이제 차도 빠지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그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 이 집을 무리해서 샀잖아요. 그쵸. 그리고 빚을 낸 채로 샀는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암에 걸렸고 맞아요. 빚은 있고 게다가 이거를 또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샀는데 맞아. 재개발. 재개발은 안 되고 맞아. 재개발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되죠. 몇 년이야. 거의 뭐 10년 가까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그 세입자인 이 만옥은 이제 그 순미. 네, 순미와 만옥의 어떤 좀 이렇게 미묘한 어떤 관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서로 이제 막 냉면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뭐 이렇게 친해진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뭐 만옥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순미가 이제 세입자로 있으면은 이게 재개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순미는 계속 있으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도 뭐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집을 이것도 뭐 저희 뭐 순수한 자본으로 산 게 아니라 다 빚을 내서 산 거긴 한데 살지만 예전에 저희 집은 특히 이사를 많이 했어요. 가난해서 단칸방에 뭐 네 가족이 모여 살 때도 있었고 진짜 한 20번, 30번인가 하여튼 되게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했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었어요, 저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세입자의 경험. 그리고 또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솔직히 부동산 광풍이잖아요. 어 월급쟁이들이 벌어서 인제 그 버는 돈보다 가만히 앉아서 집값 올라 가지고 집값이 뭐 1 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도 허다하니까요. 뭐 아파트 같은 거 사면 뭐 "몇 억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저 듣거든요, 실제로. 좋은 데 사 놓으면. 최고의 투자처죠. 주식보다 더 좋죠.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불확실한데 부동산만큼 확실한 재테크가 어딨어요, 솔직히. 잘만 사 놓으면 몇 억이 올라. 가만히 앉아서.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인제 부동산 하려고 달려드는 건데 씁쓸한데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결국 이 주인공 만옥도 재개발한다는 거 그거 하나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특정 개인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의 부도덕함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라도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뭐 순리처럼 보여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그 세상의 흐름을 알아. 그럼 나도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좋은 데 사서 몇 억이 오르면 좋지. 그게 꼭 부도덕하다고 볼 그냥 모든 이들이 그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느낌. 질주하는. 씁쓸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음. 근데 이게 뭐 다 부동산을 사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순미처럼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 아마 순미는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 한밤중에 연락을 해서 집을 삽니다. 세입자가 되죠. 보름 뒤 순미는 모카 맨션 101호로 이사했다. 아, 그리고 두 사람은 음 근데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이 정을 나누는 순간들이 뒤에 인제 평론가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요. 뭐 여기 보면 "요 앞 식당에서 시원한 거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내가 사 드릴게."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물냉면을 먹었다. 물냉면. 요런 것들. 순미가 한 말들은 만옥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고작 냉면 한 그릇을 함께 먹었을 뿐인데 왜 이토록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의아한 기분이 들었으나 이유를 묻진 않았다. 다만 그 시간들이 순미에게 얼마간 힘겹고 고단했을 거라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희한하지? 냉면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날 냉면은 그렇게 달았어. 이따금씩 그날 이야기를 할 때면 만옥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지 언니? 냉면 전문점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둘 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거야. 뭐 이런. 실제 음식이 매개체가 되거든요. 혹시 이 소설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 음식들을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는 뭐 이런 어떤 냉면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나누는 어떤 것들이 뭐 우리가 떡도 돌리고 그죠, 그죠. 뭐 옛날에는 더 많았잖아요. 뭐 네, 많았죠. 이사 오면. 그쵸. 그리고 옆집에 이제 이사하면은 이제 이게 옆으로 이제 다 떡도 이제 막 시루떡 이렇게 그죠, 돌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음. 가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없어진 게 좀 아쉬운 느낌도 음. 살짝 나는데요. 아무튼 이게 또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뭐라도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이제 먹으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은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음. 아,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랑 먹었던 냉면이 맛있지. 음. 아, 여기서 치킨 먹었던 게 맛있지. 이렇게 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삭막한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에서 이런 어떤 뭐 먹을 것을 이제 같이 나눠 먹는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살기가 이제 좋은 그리고 따뜻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심어 놓는 어떤 장치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사람을 사귈 때도 뭐 친구를 사귀든 뭐 학교에서도 우리가 뭐 "야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거 이게 실제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도 인제 한번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단지 뭐 우리가 배를 채운다 이게 다가 아니라 먹으면서 또 중요한 뭐 서로의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사람이 친해진다는 게. 이 소설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들 금방 재개발이 된다길래 나도 덜컥 그 집을 산 거예요." 아니면 뭐하러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을 사겠어. 몇 년 안에는 틀림없이 된다더니 이제는 다들 모르겠다는 소리나 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빚까지 냈는데 팔고 나면 다들 나 몰라라지. 개발이고 뭐고 이제는 진짜 신물이 나요. 평생 그 말 쫓아다니다가 나도 우리 아저씨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뭐 이런 말. 정말 이것도 리얼해요. 정말. 어
이게 그래서 인제 네. 예 현실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게 땅에 부동산에 또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그런 어떤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예. 땅 경매나 이제 부동산 경매로 내가 어떤 수익을 벌 수 있다면, 그래 예. 주식으로 벌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되는 종목이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돈 버는 게 길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뭐 많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음. 심지어 그리고 주식 미국 주식도 간단히 얘기해서 10년을 이제 계속 이제 장투나 뭐 단투 이런 걸로 했을 때 음. 확률이 있잖아요. 통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83%가 이익을 봤다. 음. 뭐 96%가 이익을 봤다. 이런 통계가 있듯이 당연히 이제 잘 나가는, 그리고 이게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는,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때는 다 오를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집값이 엄청 높진 않아도 음.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신도시 하면은 이제 다 올랐다가 내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뭐 신도시 재정 될 때 그냥 사고, 음. 뭐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면은 이렇게 택배 뭐 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뭐 말만 이렇게 제가 해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해본 적도 없지만 이런 걸로 아마 돈을 이제 버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쵸. 뭐 저는 음. 뭐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또 생각을 안 하는 게, 음.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해보기도 싫고, 음. 사실 그거에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막 음. 제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이게 성취를 얻는 것도 아닌데 음. 그야말로 그냥 무슨 어디다가 이제 딱 패를 이제 딱 보고, 아 이거는 내일 오를 거야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는 어떤 느낌이, 그쵸. 저는 그냥 내가 노동을 하고 말지, 음음. 이거는 좀 내가 돈을 내가 번다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인제 이 관계가 순미와 만옥의 관계가 어 전 되게 어 훈훈하기도 하면서, 이게 근데 진짜 단순히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떤 저기 센터 같은 데서 같은 취미로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가 좀 묘하단 말이죠. 어쨌든 권력 관계가 분명히 위계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갑일 수밖에 없고 세입자는 을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되게 친하게 보여요. 친하게 보이는데, 근데 계속 보면 어 만옥은 몰려오는 생각을 물리치듯 싱크대 앞에 서서 수박을 자르는 순미의 뒷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든 이 집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순미의 시간과 수고를 떠올렸고, 그러자 그럴듯해 보이던 집안의 풍경이 다시금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만옥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집안의 모습은 자꾸 달라지고 바뀌는 듯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사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은 재계약에 합의했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순미는 계속 이 집에 있고 싶고 여기 머무르고 싶고, 만옥은 내보내고 싶은 거죠. 아니면 돈을 더 올려받거나, 집주인의 마음이 '아 여기 더 있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인제 서로 친해졌는데 또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마음은 약하고, 만옥은.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계약에 합의했다.'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만옥이 1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순미가 단순히 이사비 때문에 재계약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만옥은 모르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언니 여기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가면 나 작은 방 하나 월세 줘. 나도 언니 덕에 번듯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게." 만옥은 그러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엔 덜 익은 수박을 제값 주고 샀다는 억울함과 속상함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음. 그러니까 재개발이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만옥에겐 있었다.
순미가 그 집에서 6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듬해 봄에 순미는 결혼했다. 결혼도 해요. 어. 그러니까 집을 중심에 두고 이게 순미의 삶과 만옥의 삶이 이렇게 교차하는. 어. 집이라는 건 되게 물질적이잖아요. 물성이 강한데 어 그 집 부동산을 두고 세입자와 이 집주인의 관계 요런 걸 그냥 이렇게 좀 소설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이런 설정 자체가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집이란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 모카 맨션이란 제목처럼. 음. 그래서 신랑 찬호는 만옥이 상상한 것과 달랐다. 탈모가 시작된 듯 환하게 드러난 이마 탓에 실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고 뭐 이런 문장도 있고 음 이렇게 쭉쭉 해서 "언니 언니 말 듣기 잘했네. 이사 안 가길 잘했다고. 이 집에서 내가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런 말들. 그리고 한 번은 순미 부부가 만옥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이거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건데 거의 새 거예요. 식탁으로 쓰세요." 어 순미에게 집에 있는 식탁이 자꾸 무겁다고 불평했던 것을 만옥도 기억하고 있었다. "시고 올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 했잖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바퀴가 있어서 엄청 편해." 네 사람은 그 식탁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야지. 둘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지 말고 적당한 집을 사. 자꾸 새 살면서 옮겨 다니지 말고." 어 이듬해 계약 갱신을 요구한 건 순미였다. 그 맨션 일대가 침수되죠. 침수됐 갑자기 여름에. 하필이면 찬호 씨가 택시를 골목에 세워뒀대. 어 침수되는 바람에. 만옥은 젖은 바지 밑단을 걷어올리고 순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뭐 이런 만옥은 순미와 곁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찬호는 택시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 침수된 택시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음. 이후 2 년은 만옥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물난리 탓에 모카맨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집주인들이 각출하여 수리비를 감당해야 했다. 어 그리고 만옥은 순미와 세 번째 계약을 갱신했다. 음. 이번에는 얼마라도 전세금을 올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진 않았다. 순미가 늦어도 몇 달 안에는 임대주택을 얻을 거라고 확신했고 혹시나 그러지 못해 또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그땐 틀림없이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사정한 때문이었다. 그 무렵 순미는 대학 구내식당의 조리사로 취직했고 찬호도 구청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리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찾아 신는 만옥에게 순미가 비닐봉지를 건넸다. 직접 만든 인절미라고 했다. "쑥이 많이 들어가서 약이나 다름없어. 언니 소화 잘 안 되잖아. 아저씨는 좀 어떠셔? 그래도 식사는 잘하시지?" 이런 만옥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음. 그래서 순미가 결국 인제 2달 뒤에 모카 맨션을 떠나요. 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어 "언니 점심은 먹었어?" 만옥과 순미, 찬호 세 사람이 간 곳은 그저 국수집이었다. 어 그리고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만옥은 이사비에 보태에 쓰라며 조수석에 앉은 찬호에게 봉투를 건넸다. "언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언니나 잘 살아. 밥 잘 챙겨 먹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로도 순미는 종종 안부를 전해왔지만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곧 소식이 끊겼다. 승석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 무렵에는 만옥의 건강도 좋지 않았으므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더 지나 만옥은 모카멘션 일대가 철거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어, 만옥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시간들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아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후회된다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복도를 걷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다만 눈에 보이는 저 낡은 주택들만은 아닐 거라고 말이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좀 전반적으로 좀 봤는데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또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현실을 좀 굉장히 좀 그 잘 보여주는 어떤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 좀 더 뭔가 흥미진진하게 더 진행할 수 있다면, 음, 이 어떤 이미지나 이제 쓰러져가는 집에 대한 묘사, 그리고 비에 이제 침수되어가는 어떤 집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음, 묘사들, 음, 그리고 이제 인간도 이렇게 비에 계속 쓰러져가는 그런 어떤 묘사들이 더 있다면, 음, 이 이야기는 그런 비극의 카타르시스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냥 이전에 이제 그냥 만옥이랑 이제 이런 어떤 순미가 음, 우정의 어떤 그런 어떤 고리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순미와 어떤 만옥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시작해서 우리가 아빠가 어디서 포항에서 이제 막 제철소에서 다니셨는데 상경을 해서 오빠가 어디 공무원이고 음, 동생은 이제 철이 없어서 집을 나갔는데 어디 신발 저거 팔고 있고 구두 팔고 있고 좀 이런 막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사실 이게 소스잖아요. 음, 이런 사실 가족적인 어떤 소스들이 되게 이제 사실 이런 소설에서 쓰이면은 공감을 엄청 많이 불러일으키고, 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떤 공감이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소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순미와 만옥의 어떤 캐릭터도 지금도 좋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이제 어떤 가족의 어떤 연대감과 이 어떤 친구의 어떤 연대감이 이제 같이 이제 이룬다면, 그 대화 음,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음, 근데 충분히 좋긴 합니다. 네. 음. 제가 이제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정을 위해 몇 차례 이 소설을 다시 읽는 동안에도 소설과는 무관한 그때의 날씨와 기분, 일상의 어떤 사건들만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소설과 무관해 보이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 소설을 완성하게 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어, 그럴, 집을 채우는 것은 가구와 가전, 온갖 물건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시간이 더해져서 비로소 집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당시 나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집과 나만이 공유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집과 나의 시간. 집도 이게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대할 수 있는 거겠죠. 집과 나의 어떤 교감.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정균 평론가님의 해설, 제가 와닿았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김혜진의 인물들은 주로 여성, 청년, 노동자, 퀴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다. 이 이름은 흩어진 이들이 일련의 동질성을 구심점 삼아 결집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치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특정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대상화하는 한낱 기표가 되기도 한다. 이 대상화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소수자들을 내세울 때. 한동안 김혜진은 이러한 인물들을
저 무거운 이름들 대신 너라는 2인칭으로 호명하는 소설을 써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범주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너, 너와 같지만 다른 나, 이 근원적 관계를 응시낸다. 너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타자를 마주한 나의 존재가 전제되므로 너를 응시하는 나의 눈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할 수밖에. 그러므로 김혜진은 늘 타자와 관계 맺고 있는 나에 관해 써온 셈이다. 두 인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모카 맨션에도 김혜진의 인장이 새겨져 있다. 음. 그리고 계약 이전에 예감이 있었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 막연하고 근거 없는 예감을 현실로 만든 것은 만옥 자신이다. 하지만 타인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 일은 마음의 부채감을 남긴다. 그건 마음을 쓰는 일이 언제나 마음이 쓰이는 일에 뒤따르는 까닭이고, 이 마음 쓰임은 이미 주고받은 마음씀을 상쇄하는 잔여물을 남기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음 쓰임의 여러 양태인 기쁨과 슬픔과 사랑, 분노, 연민과 동정 등의 감정은 나 이외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의 결과이자 뒤따르는 마음씀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저 잔여물은 나로 하여금 마음을 쓰도록 촉발한 무언가가 남긴 마음 쓰임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흔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둘 사이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움튼다. 라고 적으며 두 중년 여성의 우정에 관해서만, 따스한 온정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었다면,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만옥과 순미의 이야기를, 이 소설을 금세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감한다. 서로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 이 대목이 보다 치명적인 이별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결국 이별이 지난한 시간에 걸쳐 이어지리라는 것을, 그러는 동안 저 선한 마음들이 그와 꼭 닮은 위선적인 마음에 의해 훼손되고 말리라는 것을. 음. 그 만옥과 순미가 서로의 속사정을 가만히 주듯이 우리도 그저 그 속내와 민낯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순미가 준 것은 단순히 냉면과 묵과 인절미만이 아니었고, 만옥이 준 것은 한낱 수박과 국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3인칭으로 쓰인 이 소설이 순미가 아닌 만옥을 초점으로 쓰인 것에 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너지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만옥의 다소 비관적인 자기 응시는 결국 그 집에서 순미가 8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은 자신의 배려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위선적인 마음이 자신의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환멸이 아닐까. 몇 차례의 곡절을 겪은 끝에 결혼을 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순미에게 목화 맨션을 떠나는 일이 다시 불안정한 생활로 내몰리는 일임을 만옥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집을 팔기로 결정한 뒤 순미가 앞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리라 생각한 만옥의 믿음은 자기 기만인 셈이다. 하지만 만옥의 위선을 나무라거나 이 소설의 마지막이 비관적이라고 낙담할 건 없다. 만옥은 비관이 비관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때론 그것이 현실의 부조리를 응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와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오래된 증여의 원리를 망각한 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은 물질적 교환의 경제에서 인간적인 것의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준다. 마음씀에 대한 대가로 상대에게 물질적 가치를 기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실망뿐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사회가 하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모든 개인의 이익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위한 합의였다면, 그러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계약 이전에 예감이 있었고, 또한 누군가에 대한 마음쓰임과 누군가를 향한 마음씀이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음. 혹시 파우스님은 해설
이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아주 인상적인 어떤 내용이 일단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와만 교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평론적인 이야기랑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음.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만옥이나 이제 뭐 순미가 이제 그냥 나중에 화해해서 하하호호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음. 이 소설은 그 소설이 아니겠죠. 아. 소설적인 어떤 미학도 없을 테고 그리고 이제 집 주인이 이제 뭐 아이 뭐 세입자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아이 음. 빚은 뭐 빚을 이제 또 이렇게 순미가 조금 이렇게 언니 그런 게 있었어요? 말하죠. 저희도 그러면 여기 계속 살 테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여기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언니 같이 이제 살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하면 막 이렇게 뭐 화해하면서 막 서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이렇게 음. 울면서 이제 끝났다면 이제 이 음. 소설이 또 이 먼 산으로 가는 거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오해나 여러 음. 가지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당연히 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교환 관계라는 거가 사실 이 교환의 경제라는 것도 사실 좀 이게 특이하긴 해요. 사실 이게 누구는 적은 거를 원하고 누구는 그냥 이 정도만 원하는데 뭐 여자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가 이제 뭐 원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또 비싼 것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면 한 그릇과 이런 어떤 그냥 수박 한 통으로도 이제 사실 그 충분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어떤 소설의 이제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랑의 어떤 교환의 음. 형식.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별점을 준다면 저는 별 한 3.5? 이건 저의 어 취향일 텐데 어 파우스트님은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형식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어. 그리고 그 화자의 어떤 인물의 어떤 내면이나 이미지도 음. 그래도 이제 뭐 적절히 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아쉬운 느낌이 강해서요. 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기차가 가다가 만 느낌. 저도 어 왠지 모르게 이게 소설 다 읽고 나면 뭔가 아쉬워요. 여기서 좀 더 뭐가 있 그러니까 아쉬워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한국 문학에 사실 아쉬운 게요. 저는 그런 어떤 동성애나 뭐 다양한 문제들도 그렇지만 예. 완전히 그냥 술 도박에 파탄난 아버지나 아.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로 좀 그 이상한 사람이나 정신질환자 그리고 뭐 범죄자 음. 그리고 뭐 어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의사 음. 뭐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그냥 사람들 이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 어, 좀 이렇게 심심하다 어, 심심하다. 그래서 그래, 그래, 별점은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3.9로 하려고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형식이 좋아서 저는 4.0으로 하겠습니다. 형식이 좋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